아, 선생님, 그동안 저희가 서촌을 한 바퀴 쫙 돌아봤어요. 네. 그죠? 서촌에 뭐, 이름이 뭐죠? 칙임관. 칙임관. 네, 칙임관이나 주임관처럼. 주임관. 네, 이렇게 해서 약간 친일파의 궤적도 받고, 아니면 저희가 뭐, 겸재라든지, 아니면 그 조선시대, 조선, 예,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. 우리가 이제 고려 남경도 얘기했죠. 그렇죠. 고려 남경에 대해서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뭐 윤동주 시인이라던가, 이쪽에 서촌에 있었던 문화예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물론 많은 지금 서촌에 저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, 또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으니까 저희는 좀 언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. 그리고, 서촌의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. 저희가 다양한 종과 횡을 갈라서 서촌을 한번 봤는데, 총평을 한번 해줘 보시죠. 사실 뭐 이거 우리가 이번에 짧게 한 거가 네. 이 서촌의 어떤 역사를 입체적으로 네. 다 봤다라고는 할 수 할 수 없어요. 없죠. 예. 예. 아직도 우리가 발굴해내고 네. 또 여기 기록해내야 될 역사나 뭐 문화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송석원에 대해서 네.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송석원 야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집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반인들 있죠. 네. 쉽게 말하면 서촌에 조선시대 살았던 민초들. 민초들 네네.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네네. 그 개발에 의해서 본토를 남겨두고 서울로 와야 했던 네. 뭐 사실 뭐 윤동주 시인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. 그렇죠. 공부하러 서울에 왔으니까. 네네네. 이제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서촌이 공간이 변화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은 고려, 조선, 뭐 조선 전기, 중기, 후기, 네네네. 그 다음에 대한제국, 근대, 현대 이렇게 보면서 변화가 그 공간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,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서촌의 공간 변화가 네. 한국의 어떤 도시와 마을의 그 공간 변화에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겠네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여기가 네. 이 북촌과 서촌이 한국의 네. 이 지명이나 동 이름에 있어서 네, 아까 말씀드렸죠. 말씀하셨 친일파의 어떤 네, 네. 일본에 영향받은 것들이 있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네, 네. 그 지명과 이름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 공간 변화의 한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그리고 지명이 네. 그 전국의 어떤 지명의 가장 중심 모델이 되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일제 때 변형된 이름들, 네. 예를 들어서 뭐 옥인동, 네. 그다음에 뭐 누화, 누상동. 네. 네네. 여기도 뭐 그렇고 뭐 또 신교동, 그다음에 이름들이 여기 동이 뭐 50 몇 개가 동이 엄청 있었고, 많죠. 예.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 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명이 그 면에 그 면과 공간에 가장 근접한 그 면과 공간의 문화와 역사에 가장 근접한 이름 하나로 딱 정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구제비로 이동과 이동이 합쳐졌다고 해서 뭐 옥인동, 누상동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일제 때 네. 행정 편의적으로 합친 거를 저는 우리 종로만이라도 네. 지명을 좀 그 원래 지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뭐 최근에 저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인데 네네. 그 뭐 한국의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네네. 여기 위원장이 일본 사람들이 지명한 거 많이 고쳐졌고 근데 고쳐지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또 일제가 뭐 10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. 그러니까 친일을 그냥 놔두자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지명위원회, 한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뭐 그렇게 주영재 씨인가 얘기하니까. 이런 사람들이 참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됐는지.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하게 하자는 말도 있는데 난 지명은 금방 할 수 있다고 봐요. 이거는 마을의 뜻만 있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
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.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그렇죠. 있듯이 네. 그 존재가 있으면 빨리 바꿔주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종로만큼만이라도 지명을 원지명을 빨리 찾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로명 주소 있죠. 네. 이거 이제 앞으로 네. 이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길에서 주소내가 돼요. 그쵸. 도로에서. 자문로 길, 뭐 이런 네. 식으로. 예, 그렇죠. 그야말로 도로 이제 네. 우스갯소리지만 네. 우리나라처럼 자기의 공간을 면적과 역사와 여러 자연 환경을 합쳐서 이름 짓는 곳하고 네. 그냥 도로가 확장되면서 네. 그 이름을 그러니까 거리 이름을 짓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.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. 종로에서 통일로 있죠. 네네. 판문점까지 통일로예요. 그죠?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 네모난 면적에서 이걸 그다음에 그 외국의 도로명 같은 경우는요. 네. 요 구역에 네. 스트릿, 네. 로드 네. 요거 딱 달라요. 네. 딱 근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게 구역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거리마다 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통일로 그다음에 그렇죠. 옆에서 몇 번 공간의 개념이 안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딱 이렇게 어딘지 모르죠. 이름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그 옆에다가 무슨 동이라고 또 써줘요. 네, 맞아요. 이거는 우리가 동에 몇 번지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 어디죠.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게 택배 해주는데 편리하게 이런 택배 편리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. 그다음에 보면은 네. 지명이 한 군데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100번지가 있다가 200번지가 여기 있다가 300번지가 있죠. 그거 가지고 뭐 너무 정신없다 그러는데 아니 도시가 어느 쪽으로 팽창하고 발전했는지를 알 수 그걸 있잖아요. 가지고도 알 수 그럼요. 추측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러니까 여기는 문학, 그다음에 역사, 네네. 그다음에 우리의 담론들, 네네. 그다음에 정서들 네네.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굳이 도로명 주소 해가지고 그 정체성 다 잊어버리냐.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역사나 아니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렇죠. 그런 이름들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. 근데 사실 이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야지 여기가 사실 서촌이라고 하면 뭐 익선동도 그렇지만 카페나 뭐 좋은 갤러리 카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 아픔이나 아니면 희망이나 뭐 눈물이나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. 그 아까 참 묘했던 게 네.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 네. 칙인강 건물 하나 헐업을 해서 새로 카페를 만드는 집에 갤러리. 무슨 온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네. 그 옆에 주인강 건물에 가봤죠. 네네네네. 그 옥상 카페에서 네.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막 즐기고 있어요. 맞아요. 저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뭔가 카페를 해서 쓰는 거 좋아요. 근데 좀 이름이나 제대로 좀 찾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네. 서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네. 있어요. 근데 네, 맞습니다. 그분들이 다루던 거와 우리가 다루던 게 같은 경우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. 있을 네,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렇게 융화돼 가지고 이쪽 서촌이나 여기에 어떤 마을의 아카이브나 그다음에 이 변화돼 가는 것들 그다음에 왜 이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한국의 나섰다. 마을 변화에 이게 정말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. 물론 뭐 표준이 되라는 거는 제가 전제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. 그래도 여기가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. 예. 논의가 돼야 되겠죠. 그렇죠. 아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주임관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 한옥이 지붕이 두 개 같이 있었던 곳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국식 한옥을 헐고 일본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어떤 관사들이 들어선 거에 대한 사실 굉장히 아픈 공간인데 그렇죠. 네, 그게 딱 눈에 보이는데 또 그 주인감마저도 헐고 거기 카페에 들어서서 막 이런 그 안에서 파는 것들은 아주 뭐 캐릭터 사업들 팔고 막 그렇죠. 이러는 게 뭔가 이
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도시를 팔고 있구나. 그것도 아주 헐값에 팔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.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. 저희가 이게 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선생님은 또 특히 이쪽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많으셨는데 짧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좀 뭐 어지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결국 이 안에 서촌에 들어가 있는 내러티브, 어떤 이야기들이 되살아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.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한번 서촌에 대해서 뭐 아는 부분들도 있고 모르는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 되짚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서촌이 도시 재생산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래전에 있던 한옥을 국가에서 사서 거기를 헐고 뭔가를 한다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요 기행을 끝내보려고 합니다. 다음에 날이 조금 더 저기 따뜻해지면 서촌에 좀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렇죠. 시간 한번 네. 저기 내주시는 걸로. 네. 네, 지금까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면 사실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달려가지만 성함은 평화로운 비이신 우리 황평호 선생님과 함께한 서촌 기행 부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